드라큘라, 그는 흡혈귀인가 영웅인가? 지금부터 8월 17일의 딩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덥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요, 무시무시한 드라큘라를 준비했습니다. 드라큘라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가 생각나죠. 근데 사실 이 드라큘라는요, 역사적으로 꽤 유명한 위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주 신기하죠? 이 드라큘라의 모티브가 된 사람은 블라드 체페슈라는 분인데요. 진짜 피를 마셔가지고 드라큘라의 모티브가 된 거는 또 아닙니다. 사실 이분은 역사적으로 꽤나 중요한 아주 영웅급 대접을 받는 위인이에요. 1431년에 오늘날로 치자면 동유럽 루마니아에서 태어난 분이시고, 옛 루마니아 왕국이었던 왈라키아 공국의 지도자였습니다. 거의 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블라드 체페슈, 일명 드라큘라를 두고 아주 대단한 평가가 하나 있어요. 드라큘라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드라큘라의 숨겨진 이야기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과연 블라드 체페슈는 영웅이었을까요? 그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블라드 체페슈는 원래부터 드라큘라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아버지, 이 왈라키아 공국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의 지도자였던 블라드 2세는요, 용을 상징하는 어떤 기사단에 들어가 있었대요. 그래서 전투에 나갈 때마다 용이 그려진 깃발을 들고 다니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블라드 2세에겐 용이란 별명이 붙어요. 근데 그 용이 루마니아어로 뭔지 아세요? 드라큘이에요, 드라큘. 그래가지고 오늘의 주인공 블라드 체페슈는 이분의 아들이다 보니까 그냥 드라큘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뜻의 라가 붙어가지고 드라큘라가 됩니다. 그래서 드라큘라는 루마니아어로 용의 아들이라는 뜻이래요. 블라드 체페슈 본인도 이 드라큘라라는 별명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죠.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드라큘라를 루마니아의 영웅이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드라큘라가 아버지의 자리를 넘겨받고 왈라키아 공국의 지도자가 됐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는 1400년대 중후반, 드라큘라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을 이때는요, 오스만 제국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터키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한 엄청나게 강력한 제국이 있었어요. 군사력만 따지고 본다면 오늘날의 미국과도 같은 포스가 있는 나라였죠. 그런데 이 드라큘라의 왈라키아 공국은 원래 오스만 제국한테 일종의 돈을 바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마세요. 대신 우리가 돈 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드라큘라가 딱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오스만 제국한테 그 약속한 돈, 이거 주지 않았어요. 그럼 오스만 제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돈을 못 받았는데 받으러 가야죠. 그래서 당시 화려한 힘을 자랑하던 오스만 제국은 드라큘라의 나라로 일종의 사절단을 먼저 보냈어요.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절단도 이슬람교였고 머리에 터번을 쓰고 있었어요. 여기서 터번은 일종의 두꺼운 수건 같은 거예요. 근데 사절단이 딱 드라큘라를 만나고 나서 원래 그 예의를 지킨다면 그 터번을 벗어야 한대요. 하지만 이 사절단이 드라큘라를 무시했습니다. 터번을 벗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드라큘라의 나라, 이 왈라키아 공국은 오스만 제국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조그마한 나라였기 때문에 사절단도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드라큘라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대로 이 사절단의 목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아주 화끈한 또 사람이기도 하죠. 자, 이 사건을 계기로 거대한 오스만 제국이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드라큘라, 내 이놈, 감히 내 나라를 대표하는 사절단을 네가 죽였구나. 드라큘라, 우리 오스만 제국의 무서움을 보여주겠다 라면서 오스만의 그 강력한 대군을 보내버려요. 미국이 항공모함 하나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드라큘라가 왈라키아 공국의 정예병들을 이끌고 오스만 제국의 첫 번째 공격을 막아냅니다. 오히려 좋아. 와, 진짜 드라큘라가 이겼습니다.
그 조그마한 나라가 오스만 제국에게 승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오스만 제국이 드라큘라한테 한 번 졌다고 해서 뭐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공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시 오스만 제국의 술탄, 즉 지도자 메흐메트 2세가 친히 15만 명의 오스만 대군을 이끌고 드라큘라의 나라를 다시 한번 공격을 해버려요. 이때 당시 드라큘라의 군대는 뭐 여성들도 최대한 끌어모았지만 채 3만 명 정도가 안 됐대요. 그래서 3만 명 vs 15만 명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드라큘라가 한 번 더 이겨요. 이건 진짜 미스터리한데요. 한 번 더 이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행운이 계속되질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 오스만 제국의 강력한 힘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드라큘라는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47의 나이로 사망을 하죠. 여기서 드라큘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요.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 중에 부상으로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말라리아로 갑자기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라큘라는 사실 우리가 흡혈귀로 많이 알고 있기는 하지만 거대한 나라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영웅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드라큘라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저도 이번 이야기는 처음 알게 됐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원래 1897년에 브람 스토커라는 사람이 흡혈귀를 주제로 소설책을 하나 발간을 했었대요. 근데 이 소설책의 이름이 드라큘라였던 거죠. 그리고 그 소설책에서는 흡혈귀 이름 자체가 드라큘라였어요. 그리고 사는 곳이 루마니아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브람 스토커라는 작가는 이 블라드 차페슈의 드라큘라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멋져가지고 이 흡혈귀 소설을 만들 때 이 흡혈귀에다가 드라큘라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소설이 또 엄청나게 대박을 친 거예요. 뭐 우리나라의 기생충만큼 세계적인 인기를 끌어버려가지고 네, 우리가 흡혈귀 하면 드라큘라를 떠올리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또 소개해드리게 돼서 저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